금메달을 땄지만 기쁨도 잠시 안세영은 곧바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울분을 토해냈죠. 안세영은 이날 부상관리 이외에도 대표팀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이후에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 협회를 비판했죠. 안세영의 부모 또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었다고 심경을 밝혔는데 안세영의 부모는 혼자서 되게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었고 상처도 많았다며 그걸 이겨내는 게 되게 힘들어서 경기가 끝난 뒤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다고 말했죠. 옆에서 딸의 상처를 지켜만 볼 수밖에 없던 부모님들의 마음도 정말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은데요. 안세영은 선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떠넘기는 협회나 감독님의 기사에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된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안세영은 선수들이 보호되고 관리돼야 하는 부분들 권력보단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한 것임을 밝히면서 은퇴라는 표현으로 곡해하지 말아달라고 전했는데 끝으로 안세영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에 대해 한 번은 고민해주고 해결해주시는 어른이 계시기를 빌어본다고 당부했죠. 현재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무리하게 선수 출전을 강행했다는 주장에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하죠. 협회 관계자는 매체에 보통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1년에 25에서 30개의 대회를 나간다면서 선수가 성적을 내고 올림픽에 나가서 협회가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좋다. 다만 그 외의 이익은 고스란히 선수의 몫인데 미치지 않은 이상 억지로 아픈 선수를 시합에 내보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전한 상태죠. 또한 안세영에게 한의사를 따로 붙여주는 등 협회에서도 의료 지원을 해줬지만 본인은 부족하다고 느낀 것 같다고 전했는데 하지만 안세영의 발언은 한의사 파견 여부가 핵심이 아닌 단기적인 면만 보고 지적을 한 게 아닐 뿐더러 종합적이고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걸로 보이는데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협회가 아직 사태의 심각성과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죠. 김학균 배드민턴 감독 또한 안세영과 본인 간 관계는 문제없다고 선을 그으며 아마도 협회의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나 싶다고 전에 선수와 협회 간 문제일 뿐 대표팀 코치진과는 문제가 없다고 발을 뺐죠. 안세영과 서승재 선수는 이번 올림픽 전후로 해서 살인적인 일정을 뛰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세영은 무릎 부상을 입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이번 올림픽까지 무려 16개 대회에 출전했고 서승재의 경우 이번 올림픽에서만 남자 복식과 혼합 복식을 합쳐 10경기를 뛰는 등 혹사 논란 끝에 노메달에 그쳤다는 것이죠. 특히 안세영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우리 배드민턴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메달이 1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돌아봐야 할 시점이지 않나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죠. 현재 사태의 배드민턴협회 회장에 대한 궁금증도 더해지고 있는데 현대한 배드민턴협회 수장은 김택규 회장이죠. 김 회장은 충남 배드민턴협회장을 지낸 후 2021년 1월 대한배드민턴협회 제31대 회장으로 선출됐는데 엘리트 체육인이 아닌 동호인 출신으로도 알려졌어요. 협회 공식 홈페이지 조직도란에 김 회장의 직업은 한빛엔지니어링 소장으로 기재돼 있는데 공식 임기는 오는 2025년 초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네요. 과거 협회의 만행들도 재조명되고 있는데 파도 괴담만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용대가 협회의 행정착오로 도핑 파문에 휩싸였던 일도 재조명됐는데 이용대는 2014년 도핑 테스트 고의 회피 의혹으로 세계 배드민턴 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었는데 불시 방문 도핑 테스트에 3차례나 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는 배드민턴협회가 선수의 소재지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탓이었는데 협회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장을 보내 선수 잘못이 아닌 행정적인 절차라고 해명했고 1년 자격 정지에 대한 취소가 결정됐었죠. 이뿐 아니라 협회가 대표팀 선발에 개입하고 과거 임원들 여비에 돈을 펑펑 쓴 만행들도 재조명됐는데 지난 2018년 11월 협회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국가대표 선발에 개입했다고 하죠. 당시 이례적으로 엔트리가 3번이나 수정됐는데 그 이유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고려해 세대 교체를 하라는 협회 임원진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로 인해 20명 중 6명이 교체돼 종합대회 경험이 있는 선수는 단 2명으로 줄어들었고 복식은 2개 조를 제외하고 무려 4개 조가 파트너가 바뀌었다고 해요. 이에 전력이 크게 떨어진 대표팀은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노메달에 그쳤는데 협회는 대회가 끝나자마자 성적 부진을 감독과 코치들에게 전가해 문자 메시지로 경지를 통보했다고 하죠. 또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가는 감독과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에 태우고 임원진은 비즈니스석을 타고 간 일화도 전해졌는데
지난 2018년 7월 중국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참가 중 선수 6명이 출전한 경기에 8명의 임원이 따라갔다고 하죠. 하지만 감독과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에 탑승한 반면 임원진은 전원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비용은 2배 가까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뿐 아니라 지난 2017년 5월 호주 대회 때는 임원 5명이 1,600만 원이 넘는 비용으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다가 전력상 우승은 어렵다며 8강전 이후 조기 귀국했다고 하죠. 결국 코치와 선수들만 남아서 8강, 4강 결승전을 치른 끝에 14년 만에 정상에 올랐는데, 조기 귀국한 임원들은 정작 대표팀이 우승하는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사례도 있죠. 이처럼 임원들 여비에는 돈을 펑펑 쓰면서 정작 선수단에는 지원이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현재 배드민턴 사태가 커지면서 향후 안세영과 협회 지도자 간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현재 안세영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끄고 외부 연락을 차단한 상태로 전해지며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인데, 이날 안세영이 또 한 번 입장을 전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세계 정상에서 총대를 맨 안세영에게 박수를 보내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네요.